이름이 퓨전 360이잖아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메쉬와 넙스의 섞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메쉬와 넙스의 차이를 모르고 접근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의문점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면 솔리드에서 만든 형상은 왜 폼에서 변형을 할 수 없는가? 폼에서 만든 형상은 왜 솔리드로 오면 굳어서 형태 변형이 되지 않는가? 뭐 이런 내용들. 뭐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모델링 언어는 메쉬와 넙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존하는 모델링 툴 중에 이 두 개의 언어를 크게 벗어나는 툴은 없었어요. 메쉬면 메쉬, 넙스면 넙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식만 써오셨다면 이게 정확히 무슨 차이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메쉬의 성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직선밖에 없습니다. 곡선이 없어요. 물론 짧은 선을 여러 개를 그어서 곡선처럼 보이게 할 수 있지만 실제 속성이 직선이지 원이나 호는 아니라는 거죠. 스케치업에서 원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맥스나 마야에서 원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20각형 정도 되는 다각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질이 메쉬와 넙스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퓨전에서 직선과 원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면 이 정도 그리더라도 용량이 요만큼 돼요. 근데 이걸 메쉬에서 그리면 이 정도 용량이 되거든요. 원이라는 정보를 점으로 변환을 하면 기록해야 할 정보가 많아지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이런 숫자를 10의 10승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게 된 거죠. 면을 생성하는 원리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점 하나를 더 찍어. 그럼 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 하나를 더 찍어요. 이때부터 삼각형의 면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게 3D 스캐너의 원리거든요. 센서로 찍은 점들을 이어가면서 면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 점 하나를 더 만들면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메쉬와 넙스의 공통점인데, 메쉬의 오각형의 면이 없습니다. 근데 넙스에도 없어요. 아니던데 있던데 만들 수 있던데. 원리적으로 보면 둘 다 오각형의 면은 만들 수 없습니다. 둘 다 그 원리적인 관점을 다른 방법으로 숨기고 있는 거죠. 메쉬가 오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사각형 하나와 삼각형 하나를 붙이거나 삼각형을 여러 개 만드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넙스에서 오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면을 자르는 개념을 추가합니다. 이 아이는 잘려진 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사각형의 면을 만들고 그걸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잘라내면 어떤 형태의 면도 만들 수 있게 되죠. 이게 넙스와 메쉬의 두 번째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메쉬는 자를 거면 사각형이나 삼각형의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전제로 면을 자르기 때문에 자른 후에도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구조로 변경이 됩니다. 근데 넙스는 그런 걸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덧셈 뺄셈만 할 줄 알던 알고리즘이 구구단을 할 줄 알게 되어서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연산을 했던 걸 이렇게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메쉬에서 평면에 구멍을 만드는 형상을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구조로 주변을 만들어야 하는데, 넙스는 그냥 잘랐다 이런 개념을 추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메쉬에서 이런 식의 구조로 면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평면일 때는 그래도 할만한데 곡면으로 가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곡면을 유지한 채 모양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린 형상이 2차 생성 곡선이기 때문에 곡선에 곡선을 합친 곡선이기 때문에 이걸 표현하려면 점 개수를 좀 늘려서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목깎기라는 것도 사실 자르기 명령어가 포함되어 있는 명령어거든요. 각진 형태를 잘라 그리고 둥근 면을 붙여 이렇게 만든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명령어들이 자르는 개념들이 다 포함된 명령어들입니다. 사각형 이상의 형상을 만들 수 있도록 다듬어진 명령어들인 거죠. 그래서 폼에 필렛도 없고 부을 연산도 없는 거죠. 그러면 넙스가 최고냐? 이거면 다 그릴 수 있냐? 서피스 모델링으로 스타 포인트를 생성하는 거는 겁나 빡셉니다. 스타 포인트가 뭐냐면, 면의 흐름이 교차하게 되면 스타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웃하는 모서리가 3개, 5개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넙스에서 2개 면을 부드럽게 잇는 거는 쉬운데 3개, 4개, 5개 면이 동시에 부드럽게 이어지는 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면이 아니다는 거죠.
5기로 하나 정도는 만들 수도 있긴 한데 그게 라이브로 편집이 안 됩니다. 넙스로 스타 포인트를 만든다고 해도 형태가 딱 정해져 있는 거는 그래도 도전해 볼 만한데 라이브로 업데이트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메쉬에서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메쉬에서 신발 모양을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넙스로 가면 스타 포인트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메쉬 모델링을 사각형 위주로 결을 맞춰가면서 모델링을 하고 직선 형상에 스무스를 걸면은 곡면의 형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통칭 सब디비전 모델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옛날에 3D 맥스에서도 하던 모델링이거든요. 그래, 이런 걸 이용하면 3D 맥스에서 곡선을 표현할 수 있겠네? 이걸 이용해서 만든 건축물이 DDP예요. 그래서 DDP의 패널의 결을 자세히 보면 중간중간에 스타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메쉬의 속성으로 모델링을 했다는 단서가 됩니다. 근데 이걸 자르지를 못하니까 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형상은 메쉬로 모델링을 했지만 그걸 넙스로 변환해서 이후 설계를 진행한 사례가 될 거예요. 만약에 넙스로만 모델링 했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스타 포인트가 있는 메쉬가 넙스로 변환이 되는구나. 점과 점 사이에 텐션을 줘서 곡선을 만들며 그게 넙스에서 서피스를 생성하는 원리랑 똑같아요. 근데 스타 포인트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폼을 넙스로 변환하면 스타 포인트 기준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폼에서 형상을 만들면 사실은 메쉬인데 곡선인 형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마무리를 지으면 넙스로 변환이 되죠. 그래서 형상이 굳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넙스로 변환됐으니까 자를 수도 있고 필렛도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자르기도 했고 필렛도 넣었는데 이 이후의 형태를 폼으로 수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라이노의 सब디비전과 퓨전의 폼이 다른 점이 될 건데 퓨전은 파라메트릭 모델링이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에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잠깐 폼으로 수정했던 시점으로 가서 폼을 조금 수정하고 돌아오면 다시 면을 자른 과정들을 업데이트를 해서 변경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너무 심하게 바뀌면 필렛이 오류가 나기도 하는데 근데 나는 잘려있고 필렛도 들어간 이 형상을 다시 폼으로 수정을 하고 싶다. 그게 안 돼요. 넙스를 폼으로 변경하려면 자르질 말아야 해요. 그럼 가능하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는 거는 딱 요 정도예요. 그 둘의 공통점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게 폼인데 뭐 비유를 하자면 후라이드 치킨이 양념 치킨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후라이드 치킨을 다시 살릴 수는 없잖아요. 모델링의 순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두 개의 언어의 맹점인 거예요. 아직은 이게 순리인 거죠. 나중에 이 두 개의 언어를 통합해서 개선된 언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튀겼던 후라이드를 다시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메쉬의 형상을 넙스의 속성으로 변환하는 게 가능한가?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만약에 메쉬의 직면을 곡선으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뭐 이런 식으로 넙스로 변경이 가능하겠죠. 이걸 디자인으로 표현한 게 뭐 이런 거고요. 뭐 이런 거고. 스캔 데이터 같은 거는 삼각형 면들을 이어붙인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면의 흐름이 없죠. 근데 이런 걸 폼으로 변경하려면 메쉬에 결이 있어야 해요. 흐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럼 그걸 일일이 다 그려야 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런 걸 어떻게 다 그리냐. 그래서 메쉬 변환에 익스텐션 기능을 추가하면 뭐 이렇게 폼으로도 변환 가능합니다. 뭐 네, 그렇더라고요. 난 지금까지 집으로쉬 썼는데.